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30배 폭발적으로 올라요. 세계 최고인데 반토막난 2차전지 이 주식은 8월부터 세계 시장 다 먹습니다. 현재 국내 시장에서 가장 수급이 강한 산업을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은 2차전지 관련주가 가장 강력하죠. 현재 2차 전지와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에는 대다수 순환매가 돌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급등 준비를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세를 내지 않은 산업이 있습니다. 해당 산업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필수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그 산업과 수혜 종목군들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집중하셔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그 종목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이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5,120명이고요. 6,000명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말고도 제가 여러분들께 다양한 영상들,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산업과 그 산업의 수혜 종목군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씩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잠시만 이 시정지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우리가 항상 전기차 산업이나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 전기차 산업의 선두, 뭐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치면 테슬라가 있고요. 중국으로 치면은 비아디가 있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에코프로와 그다음에 뭐 포스코홀딩스 이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해당 종목이 2차전지 산업의 전기차 산업의 대장이라는 건 아니고 그 산업에서 그 국가에서 가장 수급이 많이 쏠리는 그러한 대표적인 기업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에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이 무려 20%나 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테슬라가 엄청나게 돈을 번 거냐? 맞아요. 하지만 가격 인하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냐? 많이 팔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총 매출은 31조 5,8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거의 50% 늘었고요. 차량 판매는 83%, 46만 6천 대로 전년 대비해서 83%나 증가를 했습니다. 아니, 매출도 50% 늘고 차량 판매도 83%가 늘었는데 순이익은 20%만 증가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차량에 대한 가격 인하로 인해서 영업 마진이 많이 줄었다는 뜻이겠죠. 테슬라의 모델 Y가 지난 1분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렸다고 이야기하면서 미래 성장을 위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새 제품을 개발에 집중하겠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영업이익률은 10%대 이상에서 9.6%로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진정한 가치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AI, 자율주행, 전기차 충전소 등 새로운 투자를 통해서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라는 게 핵심이겠죠. 자,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AI와 자율주행에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충전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전기차 충전소는 AI와 자율주행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충전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테슬라가 전기차 충전 방식 표준화가 된다고 했을 때 벌어지는 일이라고 해서 뉴스가 나왔는데 미국이 테슬라 전기차 충전 방식인 NACS를 자국의 전기차 충전 표준으로 택할 가능성이 현재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은 켄터키주는 전기차 충전 업체가 고속도로 전기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은 의무적으로 NACS 포트를 포함시키도록 지시를 했고요. 현재 미국의 GM, 포드, 리비안뿐만 아니라 뭐 독일의 대표적인 폭스바겐부터 폴스타 상당수의 제조사가 NACS 방식을 이미 수용을 했습니다. NACS 플러그를 의무적으로 갖추게 한 거는 이번에 켄터키주가 처음이긴 하지만 조만간 텍사스와 워싱턴주에서도 의무 사용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주식 NACS 플러그를 의무화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NACS가 미국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고요.
실제 전기차의 이 슈퍼차저의 60%, 미국 전기차 충전 시장의 60%가 테슬라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충전 방식을 이용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여기만 하더라도 사실 엄청나게 많은 제조사들이 테슬라에 집중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 처음으로 닛산이 전기차가 2025년 테슬라 충전 방식을 도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의 첫 사례가 되었죠. NACS가 대세로 자리 잡을 조짐이 보이자 닛산이 일본 업체 최초로 NACS 방식을 채용을 합니다. 닛산의 전기차 리프는 2010년 발매하면서 미국, 일본의 독자 급속 충전 규격인 차데모 방식의 보급을 뒷받침해 왔었는데, 이번에 그 방식을 변경을 했고요. 일단 바로 바꾸는 건 아니고 2024년도 이후에 북미에서 판매하는 아리아에는 NACS용 NACS 어댑터로 대응을 하고, 2025년도부터는 NACS 충전 포트를 갖춘 전기차를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가 북미 급속 충전 설비 점유율이 약 60%이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에 대한 판매량을 늘리려면은 일단 충전 설비를 어느 정도 설치해야 되잖아요. 즉 충전 포트를 바꿔서 테슬라와 협력을 통해서 테슬라의 쪽에서 슈퍼차저에서 충전을 하던가, 아니면은 전기차 충전소를 계속해서 투자해야 되는데, 현대차 입장에서는 충전소에 투자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충전 포트를 바꾸는 방향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차 그룹이 어떠한 방향성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나지는 않았었지만, 지금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전기차 시장의 충전소를 테슬라가 점유하게 되면은 현대차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혹은 전기차 충전소 자체가 전기차 산업 속에서 캐시커우가 될 수밖에 없는데 현대차도 그냥 전기차 충전소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테슬라는 왜 다른 기업들을 위해서 전기차 충전소를 그렇게 많이 지을까요? 짓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AI와 그리고 자율주행과 연결이 되어 있다 말씀드렸죠. 실질적으로 AI를 이용해서 자율주행에 접목을 시키는 테슬라의 목적을 갖고 있는데, 이번 충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전기차 충전기의 가치를 160조 원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사실 160조 원을 아득히 넘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전기차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주유기 역할만 하지 않고 충전기를 통해서 이동되는 데이터로 전기차 시장 장악을 위한 필수 요소로 거론이 됩니다.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쓰려면은 모바일 앱도 필수적으로 깔아야 되는데, 아마 이를 통해 마케팅 정보 획득도 가능할 것으로 현재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NACS 충전기를 보시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충전 어댑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중에서 전력 공급은 구멍이 2개밖에 안 되고요. 3개밖에 안 되고요. 2개는 데이터 수집용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잘못 그렸는데 조금 크게 그리면 NACS에 대한 충전기 어떻게 됐어요? 커다란 게 이렇게 2개가 있고요. 조그만 게 3개 있죠. 이 큰 거 2개가 데이터 수집용이고요. 조그만 거 3개로 전기차에 대한 전력을 공급하는 용도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용도에 대해서 5개가 전부 다 전기차가 충전되는 용도라고 알고 있는데 전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보됐던 데이터와 그 사람의 이동,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에 대한 부가적인 데이터들이 전부 다 테슬라의 무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단순히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 160조 원 이상의 가치라는 것은 AI와 뭐 데이터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석유가 전기차로 대체된다고 했을 때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엄청납니다. 자, 여기 보이는 거는 세계 석유 사용 용도별 비중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에 대한 비중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로 수송 부분 중에서 승용차 부분은 26% 정도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서 석유를 퍼내서 이용하는 용도의 26%가 승용차 분야에서 사용이 되는데,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간 석유 소비량이 5억 배럴입니다. 전 세계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한 소비량이 5억 배럴이라는 뜻이에요. 즉, 이 5억 배럴의 4분의 1 정도가 이 승용차 부분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대략적으로
1억 배럴이 넘겠죠. 한 1억 3천만 배럴, 1억 2천만 배럴이 될 겁니다. 1억 2천만 배럴이면은 간단하게 우리가 1배럴이 한 75달러 정도 되죠. 75달러를 곱하면은 75억 달러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여기서만 나온 돈이 10조예요. 우리나라에서만 1년 동안 이 기름을 전기로 대체한다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금액이 10조입니다. 상당히 단순한 계산이고 분명히 오차 범위도 엄청나게 클 거지만 그만큼 여기에서 나오는 캐시카우가 엄청날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10조를 전부 다 충전업체가 갖고 가지도 않고 거기에 들어가는 발전비, 세금 이것저것 많이 나오겠지만 그만큼 규모가 크다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만 이 정도라는 거는 중국, 유럽, 미국 엄청난 규모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테슬라가 2025년도까지 2배 뛴다라고 억만장자 투자자 론 베런이 장밋빛 전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CNBC에 따르면은 베런은 테슬라의 주가가 2025년도까지 500달러를 돌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전 세계 자동차 가운데 전기차에 대한 비중이 6%밖에 안 됩니다. 지금 뭐 10% 언저리까지 올라왔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테슬라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전기차 충전소로 인한 수익이 지금도 엄청나게 많지만 앞으로 더 급격하게 커질 것으로 현재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로벌 완성차 판매에서 빠른 성장을 현재 현대차가 보이고 있죠. 결국에는 현재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 성장세를 유지하거나 혹은 더 빠르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미국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한 상태고요. 과연 미국의 슈퍼차저들이 그렇게 즐비해 있는데 과연 현대차가 충전소를 충분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결국에 현대차의 장재윤 사장님께서 지금까지 확답을 아끼던 현대차의 테슬라 충전기 공유 여부에 관련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쳤습니다. 영국 웨스트 서식스주 굿우드에서 테슬라랑 같이 갔을 때 고객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충전 효율이 효과적으로 나오는지 검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고객에게도 도움이 되고 충전 효율도 효과적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같이 공유기를 검토할 생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테슬라가 현재 테슬라 고객에게 충전 요금 할인을 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테슬라한테만 해주고 현대차가 거기에 대한 적용을 했는데 현대차는 할인을 적용 안 해주면은 유지비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테슬라를 이용하겠죠. 즉 우리 고객에게는 어떻게 적용할지 혜택을 확인한 후에 충전 연합에 가입할지 조만간 정하겠다. 곧 있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표출하겠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이 이후에 현대차까지 합류하게 된다면은 사실상 전 세계 충전 규격이 테슬라로 정해질 수도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사람들은 대다수가 그것을 사실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니, 전기차 충전 정말 중요한 거 알겠는데 사람들이 지금 전기차 충전 요금이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보급이 느려지고 있는 거 아니냐. 실제로 이번에 중국 전기차 충전 요금을 50%까지 인상을 했죠. 중국 전기차 충전기 운영 업체들이 충전 요금을 대폭적으로 인상을 합니다. 단 열흘 만에 충전 요금을 50% 이상 급증을 시켰고요. 일반 가정의 경우 심야 충전 요금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근데 충전기가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문제로 인해서 주차 요금까지 지불할 수밖에 없어지면서 사람들이 전기차 충전기 이용을 충전소에서 많이 안 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운영업체 대부분이 적자를 겪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 메이저를 제외한 대부분의 충전기 사업자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메이저들만 살아남는 시장이 될 것이다 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메이저들이 더 AS나 충전소에 대한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투자하고 발전하지 메이저가 아니면은 쏟아부을 수 있는 금액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일부 메이저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기업들이 살아남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주유소도 물론 개인 주유소부터 알뜰 주유소까지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S오일, SK, 현대오일뱅크 등등등 특정된 주유소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한국도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충전 비용도 오를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고요. 낮은 유지비 때문에 전기차를 사는 차주들이 많은 만큼 충전요금 인상은 전기차 보급을 늦춘다는 우려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에 요금 인상 당시에 전기차 충전 요금은 내연기관의 42%에서 45%를 유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현재 전기차 충전에 대한 요금이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40%입니다. 사실 과하진 않고요. 한국이 현재 가솔린, 디젤, 전기차 충전 요금이 비슷한 OECD 대비해서 상당히 낮은 국가로 휘발유 대비 50%까지 인상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50%까지 인상된다고 하면은 전기차에 대한 보급이 늦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된다면은 충전소에 투자한 거 대비해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EU와 미국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최종적으로 합의를 했고요. 올해 신차의 85%가 전기차인 10년 만에 30배를 성장한 노르웨이는 2025년도부터 퇴출을 시켜서 전 세계가 내연기관이 전기차로 전환이 강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시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전기차로 강제로 전환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만큼 우리가 휘발유나 경유에 들어가 있던 세금들이 다 전기차 충전비에 들어가면서 전기차 요금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결국에는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전기에 대한 요금이 올라간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가격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그거를 제재하기에는 쉽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스란히 이 기존 석유에 의한 소비가 전기차 충전비로 바뀌면서 전기차 충전 사업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부각이 예상이 됩니다. 현대차가 테슬라의 충전 방식을 따라갈 경우 충전 인프라 산업 국내에서 당연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내에 있는 슈퍼차저부터 현대차의 투자, 그다음에 대다수의 충전소들이 이 NACS 방식을 채택을 하면서 충전기를 전부 다 설치할 거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전기차 충전 관련된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들께서는 그 부분을 미리 인지하시고 지금부터 관련된 종목군들을 미리 모아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종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한국전자금융입니다. 한국전자금융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전기차 충전 사업 이거를 2022년도에 런칭을 했고요. 얘네가 아파트 중심이기 때문에 아파트 안에 있는 전기차 충전 설비에 대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경쟁 업체들은 사실 충전 사업을 영위하게 되면은 들어가는 관리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긴급 출동, 24시간 동안 긴급 출동해야 되고 유지 보수도 해야 되는데 한국전자금융은 이미 이 기존 사업에 대해서 고정비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추가적으로 금액이 들어갈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사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영업 마진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이미 대규모 무인 주차장 운영을 통한 중장기적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무인 주차장에 충전 설비까지 설치해서 그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국전자금융이 앞으로 시장에서 충전 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 종목은 디스플레이텍입니다. 사실 충전소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 절대 빼먹어서는 안 되는 종목이고요. 지금 상당히 많이 빠진 종목입니다. LCD 모듈을 생산하는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 업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가 충전소 관련주로 연결된 이유는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의 지분을 24% 보유한 주주입니다. 이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는 현대자동차의 계열사입니다. 당연히 현대차의 충전소 설비 투자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그 속에서 디스플레이텍이
테마로 엮이고 수혜를 받으면서 엄청난 시세를 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부터 보셔야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고요. 2차전지에 대한 테마가 충전소 테마까지 연결되기 전에 미리 여러분들께서 모아가신 다음에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충전소 관련된 종목군들 미리 선점하셔서 높은 수익을 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다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